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진솔한 감동을 전해드리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가난하게 살며 가족들에게 짐 취급받던 73세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를 업신여기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꿀 감동실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불운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병으로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더욱 외롭게 지내는 신세가 되었지요. 어릴 때 가난의 고향을 떠나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여 혼자 살아왔고 젊어서는 막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죠. 그러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야학으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할아버지 모르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버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그래, 우리 생활도 좀 자유로워지고 솔직히 경제적 부담도 크잖아. 이젠 우리도 좀 살아야지. 아버지는 이제 짐일 뿐이야. 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일했는데 결국 내 자리는 요양원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지난 50년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17살에 서울로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던 그때 새벽 4시 30분 아직 별이 보일 때 도시락을 챙겨 나서면 발밑에서 차가운 먼지가 풀썩풀썩 날렸어요. 야 영수야, 저쪽 철근 좀 더 옮겨라. 현장 반장의 고함 소리, 거친 욕설, 쇳덩이가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 그게 할아버지 하루의 배경음악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참았어요.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그리고 고생만 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셨거든요. 월급날이면 지갑에 몇 장만 넣어두고는 나머지는 봉투째로 아내 손에 건넸습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애들 학교도 못 보냈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허리뼈가 휘고 손가락이 굳어가도 내 가족이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버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었죠.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돈이 필요할 때만 불렸습니다. 대화는 줄고 집안의 웃음소리는 할아버지 자리를 비켜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밖에서만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공사판에서 술자리에서만 말이죠. 집에 돌아오면 늘 무겁고 조용한 공기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발목을 크게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가족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듣는 앞에서 얘기하지 말랬잖아. 아들이 며느리에게 작게 말했거든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존재가 아니라 짐이라는 걸.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방 안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70년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흘린 땀과 눈물, 내가 바친 청춘은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걸까? 그러던 중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시던 말. 내 할아버지는 젊어서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어. 동네 유지이셨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창밖을 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나답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여러분, 할아버지의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5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 속 그곳으로 가려는 거였어요. 바로 전라남도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바로 그곳 말이죠. 사실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 그 말이 50년 넘게 할아버지 마음 한구석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영수야, 너 혼자 되면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라. 딱지와 구슬을 숨겨놓던 보물상자에 내 몫이 거기 있다. 당시 16살이었던 할아버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73세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떠오른 거죠.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사진 한 장. 그것은 바로 어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모아둔 작은 적금 통장 하나. 식탁 위에는 짧은 편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찾지 마라.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길, 할아버지 심장은 오랜만에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청년처럼 완도행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위로 스쳐가는 풍경이 할아버지의 지난 세월 같았어요. 쉴 새 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던 길.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길의 끝에는 분명히 나만의 답이 있을 것이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완도로 갑니다. 고향이에요. 아, 고향이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말에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집으로 가는 거야. 진짜 내 집으로. 하지만 여러분, 할아버지가 50년 만에 돌아간 완도에는 상상도 못했던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할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죠. 완도 버스터미널에 내리자 바닷바람이 할아버지 얼굴을 스쳤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기억 속 마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50년 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김영수? 혹시 김덕수 씨 아들? 이장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김덕수입니다. 아이고, 영수야. 나 기억 안 나나? 나 박철수야. 어릴 때 같이 놀던. 알고 보니 이장님은 할아버지 어릴 때 같은 마을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두 할아버지는 서로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철수야, 나 이제 여기서 살고 싶어. 우리 옛날 집이 아직 있나? 있지, 있어. 근데 완전히 폐가가 되었어. 아무도 안 살고.
박철수 이장님은 할아버지를 옛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대문은 녹슬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눈에는 그 집이 궁전처럼 보였어요. 이 집이야.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집. 철수야, 이 집 살아도 될까? 당연하지. 원래 내 집인데. 근데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 할아버지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잡초가 무성히 자란 마당, 무너진 담장, 썩은 나무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처참했습니다. 바닥은 썩어 있고 벽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상하게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철수야, 나 이 집 고쳐서 살 거야. 영수야, 내가? 이 나이에? 응, 나 원래 건축일 했잖아. 천천히 고치면서 살면 되지 뭐. 박철수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좀 수군거릴 거야. 서울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이런 폐가에 와서 사냐고.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수리를 시작했어요. 썩은 바닥을 걷어내고 판자를 깔고 벽지를 바르고 50년간 건설 일을 했던 경험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일해도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게다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적금으로는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할아버지가 마을에 나타나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영감이 갑자기 왜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서울에서 쫓겨난 게 아닐까? 돈도 없어 보이는데 얼마나 버틸까? 특히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이웃집 박부자 할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김영수 씨,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다 돈이거든요. 서울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도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정말 혼자였어요. 밤마다 쥐들이 천장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수리를 하다가 어릴 때 보물상자를 바닥에 숨겨놓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방 한켠의 마루판 밑에 상자를 숨겨놓고 하던 장소인데 그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말이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오래된 마루판을 들어 올리니 그 밑에 작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문서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할아버지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와 일기장이었어요. 영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하지만 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마을 언덕 내가 어려서 뛰어놀던 큰 바위 밑에 네모난 작고 검은 돌을 파보거라. 거기 내 진짜 유산이 숨겨져 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유언이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뒷산의 큰 바위,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그 바위 근처에서 놀았던 기억이.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열쇠를 손에 쥐고 뒷산 바위로 향했습니다. 50년 만에 오르는 고향의 산길.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드디어 그 큰 바위를 찾았습니다. 바위 밑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밑에 네모난 검고 작은 돌이 박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넣어 작은 돌 밑을 파보았습니다. 딱딱한 금속 상자가 만져졌어요. 상자를 꺼내보니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열쇠를 넣어보니 딱 맞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황금으로 만든 작은 불상 몇 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토지 문서였어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몰래 사두었던 완도 앞바다의 작은 섬 3개의 소유권 문서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무인도들이었는데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을 대던 부자였던 거예요. 일본군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모든 재산을 땅과 금으로 바꿔 숨겨둔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더 있었어요. 영수야,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하지 않았다. 내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모든 재산을 바쳤고 그 증거들을 이곳에 숨겨두셨다. 하지만 해방 후 혼란 속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졌다. 내가 이 유산을 찾거든 먼저 조상의 뜻을 기리고 다음에 내 삶을 위해 사용하거라. 할아버지는 황금 불상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토지 문서들. 이것들이 정말 유효한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완도군청을 찾아갔어요. 토지관리과 직원에게 문서를 보여주니 직원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이 문서들 오래전 등기 서류라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잠시 후 확인을 마친 직원들이 진짜네요. 이 섬들 지금 정부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곳들인데. 개발하려고요? 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입니다. 정부에서 토지 수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거든요. 직원은 계속 설명했어요. 이 3개 섬의 보상금만 해도 대략 30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300억? 할아버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1달 정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그런데 황금 불상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할아버지는 부산의 골동품 감정소를 찾아갔습니다. 감정사는 불상들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놀랍네요. 이것들은 조선 후기 황실에서 만든 금불상들이에요. 역사적 가치가 엄청나고 이 3개만 해도 시가로 약 30억 원은 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할아버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마을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집 수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돈 걱정 없이 천천히 여유 있게 작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박부자 할아버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김영수 씨,
아직도 그 폐가에서 살아요? 겨울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난방비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 나올 텐데. 마을 부녀회에서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 서울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게 분명해. 그러게. 제대로 된 집에 못 살고 저런 폐가에서 곧 겨울인데 얼마나 버틸지 보자. 할아버지는 이런 말들을 듣고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문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식으로 인정되었어요. 토지 소유권이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네, 정부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섬 전체 보상금이 28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80억 원. 할아버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돈의 주인이 되다니 할아버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박철수 이장님에게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철수야, 실은 나한테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 할아버지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장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수야, 정말이야? 280억이 넘는다고? 응, 내일부터 은행 업무 처리하러 다녀야 해. 아이고, 우리 마을에 이런 큰 부자가 나올 줄이야. 박철수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이 사실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갑자기 사람들 태도가 바뀔 거야. 알아, 천천히 공개할 생각이야. 그런데 아무리 숨기려 해도 비밀은 새어나가는 법이죠. 군청에서 공문이 오고 가고 은행 직원들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영감이 돈이 많다고? 말도 안 돼. 저 폐가에서 사는데 무슨. 하지만 며칠 후 정부 공무원들이 검은 승용차를 타고 할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박부자 할아버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감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정부 사람들이 왜 자꾸 찾아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완도 군수가 직접 할아버지 집을 방문한 거예요. 군수가 와서 할아버지와 악수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군수님 맞지? 김영수 영감한테 고개까지 숙이네. 그날 저녁 박부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수 형님, 그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좋은 일이요? 아니, 그냥 요즘 정부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시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옛날에 할아버지가 남겨두신 땅이 좀 있었나 봐요. 땅이요? 어디예요? 앞바다 섬 몇 개. 별거 아니에요. 박부자 할아버지는 더 궁금해했지만 할아버지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그냥 돌아갔어요. 며칠 후 마을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새 차를 샀던 거예요. 그것도 최신형 SUV를. 김영수 영감이 새 차를 샀다고? 그것도 몇 천만 원짜리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왔습니다.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났어요. 완도 출신 김영수 씨 해상풍력발전소 부지 소유자로 확인. 정부 보상금 280억 원 지급 예정. 기사에는 할아버지의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의 조부가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역사까지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보도된 다음 날 마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할아버지 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박부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영수 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형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돈 없으면 여기서 못 산다고 하셨는데요? 박부자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형님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요.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마을 부녀회장도 찾아왔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저희가 그동안 어르신을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르신을 마을의 원로로 모시겠습니다. 원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서울에서 쫓겨온 불쌍한 영감이라고 하셨는데요. 부녀회장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였어요. 저희가 상황을 몰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신문 기사 봤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재산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며칠 전에 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간다고?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짐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버님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계속 찾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살 거야.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았거든. 그 후 며칠 동안 할아버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완도군에서는 할아버지를 지역발전위원회 회장으로 추대했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어르신의 할아버지는 진정한 애국지사셨습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독립유공자로 추서할 예정입니다. 할아버지는 감격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명예가 되찾아진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르신,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했어요. 할아버지가 마을을 걸어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 날씨 좋네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가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박철수 이장님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영수야, 기분이 어때? 이제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됐네. 철수야,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복잡해. 왜?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까.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돈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박철수 이장님은 할아버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게 세상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받은 보상금 중 일부로 마을에 경로당을 새로 짓기로 한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할아버지를 우러러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경로당 준공식 날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마을 여러분, 저는 50년 전에 이 마을을 떠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돌아왔을 때도 여러분 눈에는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히 할아버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김영수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죠.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경로당을 지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여기는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어르신들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박부자 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완도로 내려가도 될까요?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도 좋다.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쳐서 오는 거라면 말이다. 며칠 후 아들 가족이 완도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을 달려온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들끼리 살아보니 아버님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진짜로 아버지가 그리워서 왔어요. 아버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TV에 나온 거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관계는 예전과 달라야 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살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지만 동시에 독립된 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도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완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역사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할아버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제목은 73세, 나는 다시 시작한다였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를 산책하던 할아버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유언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라. 거기 내 몫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 몫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찾는 것이었군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며 할아버지의 발끝을 스쳤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진짜 자유를 찾았다. 그리고 1년 후 할아버지는 완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인품 때문에 말이죠.
마을에는 할아버지가 지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청소년 센터, 도서관까지 후원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재를 털었던 거죠. 서울 가족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완도를 찾아와서 할아버지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기분이 어때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단다. 바로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지. 할아버지의 가치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할아버지가 찾은 진짜 가치란다. 여러분,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놀라운 반전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신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연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